수학의 왕.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항식의 연산에서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건데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직접 숫자를 나누는 방법처럼 비슷한 방법을 하는 직접 나누기라고 제가 부를 거고요. 두 번째는 조립제법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그냥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모두 계산할 수 있어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모두 이 방법을 활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2 나누기 4인데요. 요거를 나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 2를 써줘요. 왜 2를 써줘요? 최대한 6에 가깝게 맞춰주려고 4일은 4를 해서 6에 맞춰주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뺍니다. 그러면 22가 되고요. 이번엔 5를 곱해요. 4, 5, 20이니까 나머지는 2가 되죠. 여기서 또 뺐고요. 4와 15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곱했죠. 곱해서 적힌 수를 여기다 써준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을 적용시킨다고 했어요. 우리가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눌 때는요. 기준이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이 x를 3x제곱으로 만들기 위한 항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개수는 뭐야 될까요? x가 3이 됐으니까 1이었던 게 3이 됐으니까 개수는 3일 거고요. 여기는 1차고 2차가 됐으니까 3x를 곱해야 3x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3x를 x에만 곱할 수는 없으니까 3x 제곱 플러스 요렇게 1에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x예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아까 어떻게 해줬어요? 위에서 아래로 빼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에서 3x제곱 플러스 3x를 빼줍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를 2x에 맞추기 위해 어떤 항을 곱해줘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차피 차수는 똑같고요. 차수는 똑같고 개수만 2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x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또 위에서 아래로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3x 플러스 2가 뭐예요? 요게 몫이죠, 몫. 얘가 몫입니다. 얘가 몫이고 맨 밑에 있는 이 마이너스 4가 뭐예요? 이 마이너스 4가 나머지죠. 얘가 나머지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런 거를 배운 적도 있습니다. 62라는 수는 나누어지는 수인데 4로 나누었을 때 몫은 15고 나머지는 2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로요. 자,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를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 몫은 3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4입니다. 우리가 요 관계를 뒤에서 정말 많이 쓰게 되니까 일단은 한 번만 눈도장 찍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예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제가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모두 풀 수 있다 그랬죠. 아까는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였지만 지금은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예요.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자,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이고요. 지금 2창, 1창이 없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빈자리로 그냥 냅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계산하기가 한눈에 딱 들어와요. 뒤에 플러스 5를 써주고 여기 지금 뭐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눕니다. 그러면 x제곱이 x 4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곱해줘야 돼요? x제곱을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린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해줘요? 빼주죠. 빼주면 뭐만 남아요? 6x의 3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만 남죠. 자, 이번엔 뭐가 필요할까요? x제곱이 6x 3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개수는 6이고 차수는 1차가 모자르니까 x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6x의 3제곱
마이너스 18x의 제곱 플러스 6x입니다. 자, 그러면 또 빼면요. 17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엔 x제곱이 17x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번엔 플러스 17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17x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7이죠. 3 곱하기 17 해주면 51x 플러스 17입니다. 여기서 또 빼주면 얘가 지금 45x 마이너스 12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더 나눌 수가 없죠. 어떤 거를 곱해도 1차식이 되지는 않아요. 2차식에다가 어떤 걸 곱해서 1차식이 되지 않으니까 나눗셈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7이 뭐예요? 얘가 몫이죠. 얘가 몫이고 나머지는 몇이에요? 45x 마이너스 12를 나머지라고 합니다. 나머지.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직접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그 다음 넘어가서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다항식 A를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로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요. 요런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A는 BQ 플러스 R. 이게 왜 성립하냐면요. 우리가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눌 때 몫이 Q라면 B랑 Q를 곱해서 여기에 써주죠. 그러면 A에서 BQ를 뺀 A-BQ가 나머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BQ를 이항해주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차수를 좀 비교해 볼 건데요. 자, A는 BQ 플러스 R을 조금 크게 써서 이해를 좀 더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A는 BQ 플러스 R인데요. 자, A가 제가 N차 다항식이라고 할게요. 요게 N차 다항식이에요. N차 다항식을 K차 다항식으로 나누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B랑 Q를 곱해서 N차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K차로 나눴어요. 그러면 Q는 몇 차여야 될까요? 합해서 N차가 나와야 되니까 합해서 N차가 나와야 돼서 얘는 N-K차 다항식인 겁니다. 만약에 5차 다항식을 2차 다항식으로 나눴으면 3차 다항식이 몫이어야 3차 다항식이 몫이어야 최고 차항끼리 곱했을 때 5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3차가 돼야 됩니다. 자, 이때 또 나머지가 중요한데 K차로 나눴어요. K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더 이상 못 나누는 걸 나머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K차로 나눌 때 더 이상 못 나누는 건 몇 차까지 되는 거예요? 최대 K-1차인 겁니다. 나머지가. 최대. 아무리 커봐야 K-1차.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못 나누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2차 다항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몇 차예요? 1차 또는 0차. 상수항을 의미합니다. 요런 애들이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A는 BQ 플러스 R 꼴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개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다항식 A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A는 BQ 플러스 R에 의해서 나누는 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고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죠. 얘가 B, 얘가 Q, 얘가 R.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항식 A를 쉽게 구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몫을 몰라도 구할 수 있고요. 나누는 수를 몰라도 나누는 수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를 몰라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를 다 알고 있다면요. 자, 요거 정말 중요한 식이니까 우리 뒤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게 돼요. 잘 숙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넘어가서 이번엔 조립제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조립제법은 아무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을 모든 거를 계산하지는 못하고요.
다항식의 나눗셈 중에서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이 식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 나누기 1차식만 우리가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문자가 많아서 우리 눈에 복잡해 보이는데요. 뒤로 넘어가서 개념 예제를 풀면서 제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왜 조립제법이 성립하는지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조립제법의 활용도에 집중해서 어떻게 조립제법을 쓰는지 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지금 요거 나누기 요거를 계산하라 그랬는데요. 가장 먼저 뭐를 해주냐면 우리가 지금 이 나누어지는 수의 개수들을 나열합니다. 개수들을 나열할 건데 개수들을 이렇게 1,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순서대로 나열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이 x-2를 0으로 만드는 x값 몇이죠? 2죠. 요거를 여기다가 써줍니다. 요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내려올 때는 더하고요. 요렇게 방향으로 곱해줄 건데요. 자, 1은 지금 밑에 더할 게 없어요. 더할 게 없어서 그냥 1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2와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2죠. 이번엔 마이너스 2와 2를 더하고요. 2하고 0을 곱하면 0이죠. 그 다음에 5와 0을 더해요. 그 다음엔 2와 5를 또 곱합니다. 그러면 10이죠. 10을 여기다 써주고 이번엔 또 더해요. 1이죠. 또 2와 1을 곱합니다. 2죠. 또 더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1, 0, 5, 1,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얻게 됐는데 이 끝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이 끝에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뭐냐? 나머지입니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항밖에 안 나오겠죠. 최대 상수항이니까 오직 상수항만 나머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나머지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은 뭐냐? 바로 몫의 개수입니다. 몫의 개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몫을 qx라고 하면요. qx는 끝에서부터 상수항입니다. 1 플러스 5는 1차항이고 0은 x제곱의 개수인데 지금 0이니까 없죠. 그리고 요거는 x3제곱의 개수라 x3제곱입니다. 그래서 몫이 x3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다항식 나누기 1차식을 정말 빠르고 편하게 나눗셈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리 뒤에서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 단원에서도 계속 쓰는 조립제법이니까 꼭 조립제법 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자, 제가 예제 몇 문제 더 풀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예제는 2x의 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나누기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 단계는 개수를 나열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개수가 지금 2고 2차항이 없죠. 2차항이 없으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0을 써줘야 돼요. 0을 써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5입니다. 그 다음 뭘 해주죠? x-3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가 써주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더하고 곱하고를 반복합니다. 자, 더할 건데 2랑 더할 게 없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3이랑 곱해주고 더해주고 3이랑 곱해주고 더해주고 3이랑 곱해주고 더해주고 그러면 끝에 있는 이 50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이 50의 역할이 나머지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2와 6과 15가 바로 목 qx의 개수라 그랬어요. 따라서 요거를 나눗셈 했을 때 나오는 목 qx는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고요. 나머지 r은 50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x의 3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 해볼게요. 뭐로 나눌 거냐면 x 마이너스 1로 나눌 건데요. 개수 먼저 나열해주고
자, 조금 더 간격을 벌리겠습니다. x-1을 0으로 만드는 x가 뭐예요? 1이죠. 그 다음에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0이죠. 그러면 여기서 몫은 뭐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죠. 나머지는 뭐예요? 0입니다. 자,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나누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머지가 0이면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a는 bq 플러스 r꼴로 표현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에 나누는 수가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립제법이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배워봤는데요.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는 직접 나누기 방법. 두 번째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조립제법. 이렇게 두 가지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 조립제법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뒤에서 계속 나올 내용이니까 꼭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